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개미라는 신조어가 좀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금 손실도 연금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원금의 안정성인데, 그걸 좀 포기하면서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있다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가지 저금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발생한 유동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한 단계 좀 나아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러한 머니 무브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그러니까 연금은 안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올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 왜? 아무래도 이러한 자금을 들어오게 한 유권자들의 표를 또 의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입김을 좀 영향력을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주식시장이 크고 또 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식에 대한 그 연금의 자금의 투입이 꽤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식시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또 정부와 의회에 대한 입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유권자들에 대한 입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그러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개인들의 그런 정책에 법안 발행되는 만들어지는 부분과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 있어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한 발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만약 이 투자자들이 증시로 들어와서 손실이 난다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수익이 난다면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건데, 이러한 자금 유익 자체를 놓고 한 발 나아가서 보면 좀 우리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라에 유력하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요식업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주워 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좀 싸진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미리 사놨다가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최근 식량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식량 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거에 포커스를 두고서 사모펀드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 기사 보면 뚜레쥬 이외에도 올리브영, 최근에 해외 사업에 대한 박차를 좀 가하고 있고, 기업 공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매각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서 조금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차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해외 사업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결국에 가격을 올려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기업 공개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팔을 거 팔고 굉장히 실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기사를 또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역대급 M&A 큰 장 선다라는 부분이고, 대기업들이 지금 초저금리로 실탄 넉넉히 확보해 우량 매물 나오면 뛰어들 준비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싼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업 매매 시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워 담으려고 하는 대기업들의 행보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설문조사 참여한 이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좀 행보를 보여주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속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구리 관련해서는 영상을 별도로 한번 최근에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구리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 철광석도 계속적으로, 금속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 기사 말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본 건데, 짐 로저스라는 해외 유명한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분이 지금 원자재 쪽을 굉장히 좀 담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특히 뭐 농수산물 쪽도 꽤 담고 있다고 하는데, 식량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자재 관련된 결국에는 이 철강 금속 및 뭐 요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농수산물 그런 식량 관련 어쨌든 원자재 관련에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의 뭐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구리 관련된 거는 추가적으로 또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올랐다가 좀 꺾이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슈팅이 더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러시아 백신이 1월에 국내 양산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중국 백신은 제외를 했고 정부가 러시아 백신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양산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 조달하기 편해지니까 조금 백신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원생명과학 뭐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일 시가로 좀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로 요런 부분이 이제 오늘 또 추가로 반영될지, 시장에 반영될지 봐야겠고, 대표가 한 말인데 요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돼요. 지금 백신이 나오고 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아무래도 완벽하게 빨리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는데, 뭐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스크가 아닌 방역무기 더 가져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금 뭐 마트도 밤 9시까지 한다고 해서, 이런 마트에 대한 그런 물건 구매가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 그렇다면 최근에 워낙 뭐 과열이다 싶을 정도 올라간, 특히나 신풍재즈는 골판지랑 관련도 없는데 골판지 관련은 굉장히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종이 목재 관련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고, 또 물류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아예 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종목들, 관련성 있는 종목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비교된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시중은행이 또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해요. 영업을 조금 늦게 시작하고 또 늦게 끝내면서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에 영업을 끝낸다라고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밀집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영업 단축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최대한 뭐 비대면 거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셧다운에도 백화점 면세업계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타격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뭐 타격을 받긴 받았지만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매출 감소를 겪었는데, 이게 보시면 백화점은 매출 감소, 8월에 벌어진 20% 매출 하락 기록했다. 하지만 사실상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11월에 매출 감소율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도 이제 생각보다 덜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1월 매출 감소는 더더욱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일단 현재로서 뭐 영업시간도 단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비대면 채널로의 판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뭐 장밋빛 전망도 나오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측면들도 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포식이 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이 뭐 모여서 좀 이러한 뭐 퍼포먼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지금 비상구 좌석 유료 전환을 할 거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원래 비상구 좌석 같은 경우는 승무원을 좀 돕는 거를 뭐 가정으로 해서 조금 넓은 좌석을 좀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처음에 예약 단계에서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비상시에 이거 추가 비용 지불했으니까 안 도와도 되는 건지, 참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고, 하여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면서 구조조정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결국엔 비용을 가격을 올리는 거니까 구조를 그러니까 인력 구조조정만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결국에는 비행기 탈 일이 코로나가 아직도 심하기 때문에 비행기 탈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 코로나 폭증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 약간 진짜 역설적인 상황이긴 한데 나스닥에 워낙 기술주들이 많고 뭐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다우는 좀 빠진, 그러니까 혼조를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고치는 기록을 했지만 상승폭은 작았다. 그리고 다우, S&P, 러셀 2000 등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백신 이슈에도 불구하고 경제 둔화 우려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경고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어쨌든 이러한 백신 이슈뿐만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끝났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이러한 백신 이슈가, 치료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코로나로 발생한 유동성의 회수 작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해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로 좀 넘어가서 보면 뭐 진원생명과학을 이렇게 아까 뭐 반영됐다가 추가로 오늘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닥이 굉장히 뭐 버거워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그냥 올려치는 흐름이 나왔다. 이게 결국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그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여러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발생을 했기도 하고, 뭐 비대면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 여러 가지 뭐 측면들이 발생하면서 보여준 양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추가로 과연 여기서 이제 일단 고가를 여기는 뚫어놨고 여기 보시면 18년도 1월에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이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뚫기는 하겠는데, 과연 이 뚫을 때 조정을 주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훅 갈 거냐 라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고, 너무나 좀 조정을 안 주고 가고 있어서 참 너무 이거 뭐 단기 과열 아닌가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또 특히나 이게 종목들이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계속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별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보긴 해야 된다는 입장은 계속적으로 고수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이제 900라인, 이 900라인에 대한 이탈 여부를 봐야겠고, 이탈이 없다면 뭐 특별하게 뭐 움직이더라도 뭐 딱히 할 말 없는 그런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태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부정적이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피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우가 빠진 상황이니까 조금 반영이 될 텐데, 오늘 시장에서 반대로 이제 대형 좀 뭐라고 해야 돼, 언택트 관련 된 종목이 코스피 시총 상위에 좀 포진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로서는 일단 뭐 요 라인, 그냥 눈에 딱 보이는 2700 라인을 일단 최하단에 있는, 현재 지수 대비 최하단에 있는, 최하단이 아닌 그 최단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 다음에는 뭐 10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20 요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진행되고 있는 코스피인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갈지 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 계속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의 계속적인 매도가 좀 발목을 잡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강했던 대형주들의 경우 조금 뭐 지수의 영향으로 조정을 줄 때는 조금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지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